안녕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연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선사문화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한반도 내륙지역과 남쪽으로는 남해와 서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 일본 등과 교류하기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는 영산강, 섬진강, 보선강 등 큰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넓은 충주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고요. 많은 섬들이 있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잇대어 있는 섬들은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어 예전부터 중요 항로의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물산들은 강과 바다를 통해서 내륙과 바다, 그리고 바다 건너 여러 곳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물자와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기술 등이 계속해서 서로 교류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에는 여러 개의 큰 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곳 영산강 일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 단계로 할 수 있는데요. 영산강 일대에서는 후기 구석기 단계에 약 8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확인됩니다. 한평, 무안, 광주, 나주 일대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전시실에는 나주 도민동 유적, 단가촌 구곡리 유적, 금곡리 용호 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강과 하천을 따라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였는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갈돌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자갈돌로 만든 찌개, 주먹도끼, 여러면 석기 등입니다. 이처럼 큰 자갈돌 석기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해체할 때, 식물을 자르거나 가공할 때, 또는 석기를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늦은 후기 구석기 말기, 즉 18,000년에서 12,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몸돌과 홈날석기, 톱니날석기, 뚜르개 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석기들은 이전 단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석기 제작 기술이 정교화되고 용도 역시 기능에 맞춰 세분화되는 등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좀돌날이라고 하는 작은 돌날을 제작하여 뼈나 나무에 여러 개의 돌날을 끼워 찌르개와 같은 석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외에 광주 신촌 유적, 장성 월정리 구화도 유적에서는 눌러떼기로 만든 돌 화살촉이 확인되었는데 이 화살촉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에서 8,000년 전의 유적인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돌 화살촉과 제작 수법이 유사해서 후기 구석기 말렵에서 신석기 초기까지 석기 전통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기의 변화들은 추운 환경에서 서식했던 큰 동물 사냥에서 점차 날쌔고 발빠른 동물이나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빙하기, 간빙기, 그리고 후빙기라는 기후 변화에 따라 구석기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쯤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바로 후빙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은 더욱 온난해져서 식생을 비롯한 동식물상의 변화들이 보이고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와 토기를 만들고 집을 짓고 곡물 등을 채집하면서 신석기 시대 문화를 영위하게 됩니다. 이때 해양 자원에 대한 활용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강을 중심으로는 물고기 잡이와 같은 어로 활동이 지속되었고요. 점차 사람들은 넓은 바다로 진출하였습니다. 돌이나 뼈, 조개 껍질로 만든 구물추,
낚시 바늘, 찌르개, 작살 등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았고 해안에서는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였습니다. 이 중 작살은 외양성의 대형 어류를 잡기 좋은 어구로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 지역에서는 조개무지들이 많이 확인됩니다. 조개무지는 폐총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일종의 쓰레기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 매립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개무지에서 나온 유물을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이 썼던 도구, 그릇, 음식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조개무지는 해산물을 채취한 후 껍데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해안 지역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섬 중에서는 신안 가거도, 해남 백포리, 완도 여서도, 돌산 송도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좀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3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해남 궁곡리 조개무지는 길이가 약 300m, 너비가 약 200m에 달하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조개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1500년부터 1000년이 되면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채집, 사냥 등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산강 유역에 대규모 마을이 만들어졌는데요. 한평 월산리, 장흥 신풍리, 명암 장전리, 나주 은국동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유적에서는 농경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도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수확용 돌칼과 벽시가 찍힌 토기가 있습니다. 농경 도구의 발달은 생산물의 양을 늘려줍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있는 계층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점차 계급화됩니다. 아울러 개별 집단이 커지면서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마을에서는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나 해자 등을 만들었고 다른 마을과 연합하며 더 큰 집단으로 성장하여 결속력을 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요 특징은 청동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청동은 자연 상태의 구리와 주석을 추출하고 서로 합쳐서 새로운 금속인 청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동기를 제작하는 사람도 이를 지닐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만일 이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을의 수장 또는 제사장과 같은 최고 지배 계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기에는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과 같은 다양한 청동기들이 있는데 이 중 청동검과 청동거울이 대표적입니다. 청동검은 시기별로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만들어진 것은 비파라는 낙기를 닮아 비파형 동검 또는 중국 요령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고 하여 요령식 동검이라고 붙인 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늘고 길어서 세형동검 또는 우리나라 청천강 아래 지역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청동기는 주로 고인돌에서 마제석기, 구분옥 등과 함께 껴목거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약 2만여 기의 고인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약 3만에서 4만 기가 있고 이 중 2만 기 정도가 전남 지역에 있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양이 이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근인 전남 화순에서는 596기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인돌을 만들 때는 땅 밑이나 위에 무덤방을 만들고 덮개돌을 덮어 만들었는데 무게가 수톤에 달하여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덤방에서는 당시 세력가들이 사용했던 간돌검, 돌라설쪽과 같은 석기류,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등의 토기류, 청동거울, 청동검 등의 청동기류, 구분옥, 대롱옥과 같은 꾸미개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회 조직의 변화와 잉여 물자의 축적, 이를 통한 부의 축적 등은
이 지역 집단들이 점차 큰 정치체로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점차 만이라고 하는 고대 정치체로 진입하는 단계를 밟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약 8만 년에 해당하는 선사시대 문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긴 시간에 비해 오늘 내용이 소략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새로운 선사시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 선사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